자, 제페토 월드를 제작할 때는 제페토 빌드 잇이라는 툴을 쓰게 되는데요. 이 제페토 빌드 잇은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웹 에디터를 말을 합니다. PC에서만 현재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 빌드 잇을 통해서 우리 땅과 같은 땅, 물, 흙 같은 그런 지형, 그리고 건물이나 의자, 가구 이런 오브젝트, 그리고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제페토에 들어가면 우리가 월드가 있잖아요. 그 월드들을 이 제페토 빌드잇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드잇을 활용을 해서 월드를 제작한 다음에는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제페토에서 심사 승인 후에 제페토 월드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작한 맵을 제페토에서 직접 아바타로 우리 제페토 월드의 앱에서 제페토 월드를 접속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만든 맵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접속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 잠깐 살펴보면은 윈도우나 맥에서 어떤 OS 이상 돼야 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PU, 메모리, 그래픽, 해상도, 여유, 공간. 이게 제페토 같은 경우는 3D고 그래픽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이 기본 사양이 돼야 좀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그래픽이 잘 안 보인다던가 좀 실행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제페토에서도 이 템플릿이 있는데요. 자, 플레인이 빈 맵이고 나머지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둘레, 여섯, 일곱 개의 맵이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원하는 유형의 템플릿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내가 좀 더 다르게 업그레이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템플릿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템플릿을 이용할 때 그 빌드잇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페토 로그인 해서 계정이 연결돼서 이 계정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맵을 새로 만들 때는 좌측에 새로 만들기로 맵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만든 월드 목록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맵 에디터 화면인데요. 지금 이제 빌드잇을 접속해서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맵 에디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메뉴, 주요 메뉴들이 이렇게 상단 좌측과 우측에 있는데요. 좌측에는 기본 메뉴,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동, 오브젝트 회전, 크기, 정렬 이렇게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툴들이 좌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공개. 맵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제페토 월드에 실제 들어간 것처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테스트를 실행해 볼 수 있고 공개는 맵을 이제 내가 다 만들고 나서 제페토에 오픈하겠다라고 할 때 심사 요청을 할 때 여기에서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오브젝트,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이렇게 사물, 여기에 배치되는 이런 사물들을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러에 가면 이 지형, 여기 지금 풀로 초록색 풀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지형, 여기는 지금 물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형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전체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속성 창이 오른쪽에 있어서 오브젝트를 상세 설정하는 것들은 오른쪽에서 설정 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드 심사 및 공개를 할 때는 우리 심사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공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심사 요청을 하면 거의 됐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거절 사유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썸네일이 1024 사이즈에 맞지 않을 경우 그 썸네일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초창기에는 그냥 제작하면 거의 오픈이 됐었어요. 심사 거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연습용으로 만드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 너무 많은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오브젝트가 너무 많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거든요. 플레이가 안 되고 또 오브젝트 중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데이터를 많이 차지해서 약간 잘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오브젝트는 우리가 직접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오브젝트인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브랜드가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심사에서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브랜드를 노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또 내 브랜드다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해서 별도로 문의를 한 다음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목적으로 맵을 등록하는 경우.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테스트 이렇게 해놓고서 심사 승인을 모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이제 테스트라고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연습하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맵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거절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좀 특별한 유의사항이 크게 우리가 제작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면 대부분은 심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 한번 심사 공개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제페토 빌드 잇을 가지고 그러면 맵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페토 스튜디오 빌드 잇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만들어보자 빌드 잇으로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제페토.me라는 주소를 확인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우리 빌드 잇 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지금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윈도우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거를 열기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 마법사가 있어서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다가 저는 뭐 취소를 할게요. 그래서 이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끝내면 이제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빌드잇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QR코드 로그인을 해줄 겁니다. 전에 한번 했었죠. QR코드 로그인, 제페토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그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하시면 우리 스캔하기가 있었죠. 중간에 QR코드가 있어서 이 QR코드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스캔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QR코드에 여기 스캔하기 누르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C에서도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면 내 계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왼쪽에 보면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내가 만든 월드 눌러보시면 내가 만든 월드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가이드 공지사항 이런 기본 메뉴들이고요. 자, 새로 만들기로 가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에 가면 우리 플레인은 그냥 빈 맵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웨딩부터 시티, 스쿨, 카페, 하우스, 타운, 스토어 이렇게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템플릿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스쿨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스쿨에 들어가면 지금 이미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서 쓰면 돼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칸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진 거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는 뭐 다른 것을 놓겠다. 뭐 다른 건물을 하나 놔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걸 하나 놓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잠깐 메뉴 구성들만 우선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는 나가겠습니다. 자, 나갈 때는 메뉴에서 우리 종료 또는 홈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자, 홈으로 나갈게요. 저장 안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한 번씩 보시고 이제 내가 어떤 유형으로 선택할 건지 보면 되고요. 자, 플레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플레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빈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맵에서 우리 한번 이 기능들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서는 이제 저장하기,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설정, 종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되돌리기 이런 메뉴들. 또 상단에는 이런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이 오브젝트를 여기 배치했을 때 이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 또는 이 오브젝트를 이동, 회전, 크기 조절, 정렬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 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선도 선택이 되고 여기 코너도 선택이 되거든요. 한 번씩 눌러볼게요. 선을 한번 눌러볼게요. 모서리. 자, 그러면 이렇게 옆면에서 그다음에 프론트, 그다음에 바닥 이렇게 돌려서 그 전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좌우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좌우로 맵이 회전하게 되고요. 다시 위에를 보려면 이렇게 탑을 눌러서 그래서 이 뷰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뷰박스를 잘 활용하셔야 맵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놓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뷰박스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자,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클릭한 상태에서 F키를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안 움직이는 경우는 여기에 정렬을 꺼주시면 돼요. 정렬을 꺼주시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정렬이 켜 있는 경우 잘 안 움직여서 정렬을 끄시고 이렇게 위아래 좌우 그다음에 앞뒤. 이 제페토는 3D이기 때문에 축이 X, Y, Z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 회전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잡고 돌리면 좌우, 그다음에 상하,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우리가 X, Y, Z 축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3D로 돌려서 회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쪽이 찌그러지게 되니까 이거를 비율에 맞게 동시에 X, Y, Z축으로 동시에 커지게 하려면 이 가운데 흰 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3개의 점 말고 가운데 중심점이 있는데 이 중심점을 잡고 움직이면 그 X, Y, Z축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맞게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 이동, 회전, 크기를 알아봤고요. 정렬은 우리가 스냅, 움직일 때 이동 툴을 선택하고 움직일 때 이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딱딱 맞게끔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렬을 끄면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작은 오브젝트인 경우는 정렬이 켜 있으면 잘 안 움직이는 상황도 있어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렬을 끄시고 움직이시면 잘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조금 또 조정하는 방법을 볼게요. 지금 이제 프론트 쪽에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F키 누르면 확대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이 F키 말고 내가 이 화면을 확대 축소하려면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되고 확대가 하려면 마우스 휠을 위로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작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화면 확대 축소, 그다음에 이 뷰박스 돌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단축키, F키로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맵을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마우스 휠을 클릭해서 좌우 상하 맵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확대 축소는 휠을 상하, 맵을 움직이는 건 휠을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마우스를 잘 계속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all로 되어 있는데요. all은 오브젝트 전체가 보여지는 거고요. 뭐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빌딩을 하나 놔볼게요. 아래쪽으로 뭐 문, 벽, 뭐 울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건축물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건축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맵에다가 배치를 하려면 내가 위치를 잘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맵이 좀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뷰박스를 똑바로 놓고 확대는 마우스 휠을 위로, 축소는 마우스 휠을 아래로, 그 다음에 정렬을 쳐놓을게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얘는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빈 맵을 한번 더 클릭해주면 이렇게 배치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휠을 눌러서 맵을 옮겨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로 당겨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거, 뷰박스를 사용하는 거 두 가지가 가장 이 빌드 2에서는 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클릭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또 자연의 구름 같은 것들도 배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우선 배치를 해보고 자, 앞에 나무는 조금 작게 해볼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크기 자, 위에 지금 메뉴를 보면 단축키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선택은 키보드의 1번, 이동은 키보드의 2번, 회전은 키보드의 3번, 크기는 키보드의 4번입니다. 4번을 선택을 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위의 점을 잡고 내리면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같이 비율에 맞춰서 크기가 축소되려면 이 중심점을 잡고 축소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정렬이 켜져 있어서 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세밀하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정렬을 꺼주시고 중심점을 잡고 세밀하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동하고 싶다. 이동은 두 번째니까 키보드의 2번.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오브젝트를 쭉 한번 배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잘 배치됐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은 그냥 한번 막 배치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맵들을 나무도 놓아보시고 그리고 뭐 자연물 다양한 것들 한번 주변에 좀 놔볼게요. 바위도 놓고요. 자, 바위는 또 너무 작은 것 같으면 크기 몇 번이었죠? 단축키 4번. 그래서 중심점을 잡고 키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위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것들 한 번씩 놔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먼저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우리 테스트가 있었죠? 테스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누르면 우리 제페토 월드에 들어간 것처럼 실제로 오픈되었을 때의 상태, 맵이 만들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페토 월드에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WASD 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시선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는 방향은 마우스로 움직이시고 점프는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움직이는 건 WASD 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건물 안으로도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건물 안에 뭐 가구 배치나 이런 거를 따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 오브젝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뭐 구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배치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테스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잘 배치된 것 같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 나무 잠깐 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올려다보면 나무가 바닥에 안 붙어 있고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막 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는 위치에서는 바닥에 놓은 거지만 실제로 배치를 해보면 바닥에 이렇게 안 놓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즈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 뒤에 나무는 사이즈를 변경 안 하고 그냥 배치했기 때문에 수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나무는 배치를 바꿨었죠. 크기를 바꿨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위치가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배치할 때는 이렇게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뷰박스로 돌려서 바닥에 제대로 다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배치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지금 이렇게 떠 있거든요. 바위 돌도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지금 현재 떠 있는 상태예요. 제대로 배치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테스트할 때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맵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잘못된 부분, 요 나무 잘못됐었죠? 클릭을 하고 F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뷰박스를 프론트로 놓고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보면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위치를 이동을 해줘야겠죠? 이동 2번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내릴 때도 지금 여기 Y좌표를 보면 0.53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나무, 원래 나무를 클릭해보면 0.996입니다. 이 0.996이 Y좌표의 기본 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작은 나무도 0.996 이렇게 해주면 바닥에 딱 붙게 됩니다. 딱 붙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키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붙이는 거는 이렇게 좌표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빌드 이세 기본 메뉴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테스트까지 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